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준 작가님의 청성무사라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리뷰를 쓸 때 웬만하면 심한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점과 작가가 몇 시간 이상을 구상해서 창작한 한 페이지를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페이지를 읽어서 섣불리 비평을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 대본을 쓰면서 작가들의 힘든 점을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한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소설은 청성파의 마지막 남은 제자이자 7대 장문인인 주인공 소초산의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입니다. 백준 작가는 초일과 송백을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이 소설은 호불호가 있어서 줄거리를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림 정복의 야욕을 품은 12신궁의 파멸군자 일도양은 수많은 고수들을 이끌고 무림을 공격하여 무림은 초토화되고 많은 문파가 멸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청성파의 1월 신검이 무림맹과 함께 12신궁에 맞서지만 결국 패배하고 청성산에서 마지막 혈전을 치른 후 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호에서 청성파의 존재는 잊혀져 갔습니다. 마사명은 청성파의 별 볼일 없던 3대 제자이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청성파를 재건하려고 10년간 무공수련을 하지만 주와 인마로 인해 중단됩니다. 어느 날 마사명은 소매치기를 하는 고아소년 소초산을 발견하고 청성파로 데리고 옵니다. 주인공 소초산은 자신의 스승에게 무공을 배우며 지내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마사명은 소초산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무공의 끝을 이루는 우화등선을 부탁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소초산은 3의 이령령과 함께 청성산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중 사천당가의 청년 당기를 만나게 되고 그를 돕습니다. 당기는 이령령에게 혼인을 제안하고 이령령이 사천당가로 시집을 가게 되어 소초산은 홀로 청성파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소초산은 청성산에서 홀로 남아 농사일과 동물들을 돌보며 지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당가에서 이령령의 아들 돌잔치에 초대하러 온 청년 당수를 만나게 됩니다. 소초산은 3회가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돌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당가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소초산은 당가로 향하는 도중에 길에서 우연히 여인 당미령을 마주치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녀는 소초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생각하고 소초산은 볼 것도 없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소초산은 그저 무심하게 지나칠 뿐 당미령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당가에 도착한 소초산은 당가주 당마진과 만나게 됩니다. 당마진은 소초산을 청성파의 장문인으로 인정하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당가에서 소초산은 3의 이령령과 그녀의 남편 당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소초산은 마음이 놓입니다. 한편 당미령은 소초산에 대한 복수를 위해 용살독을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소초산의 차에 독을 타려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독을 흡입하고 맙니다. 소초산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고 당마진은 소초산의 내공이 정순하고 심오하다고 평가합니다. 소초산은 당마진의 초대로 무림맹에 가게 됩니다. 밤하늘을 밝히며 장원이 불타고 검은 옷을 입은 청년 인파영이 복수의 칼을 휘두르며 모가장을 습격합니다. 그는 냉혹하게 모가장의 사람들을 살해하며 특히 중년 남성과 여성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마도 인파영은 자신이 15년 동안 돌을 갈아 복수의 날을 준비해왔음을 고백하며 복수의 슬픔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한편 무림맹은 여러 문파의 수장들이 모여 마도 인파영의 만행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이미 쾌도문과 거망문 모가장을 멸망시켰고 그의 다음 목표는 청풍장으로 예상됩니다. 무림맹은 그를 처단하기 위해 오행단을 조직하기로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조영령이 오행단의 총단주로 지명됩니다. 그때 사천당가의 당마진이 무림맹에 도착하면서 청성파의 장문인 소초산을 소개합니다. 소초산은 무림맹에 처음 등장하며 오행단에 합류하겠다고 자청합니다. 이로 인해 조영령은 소초산에게 적대감을 느끼지만 무림맹의 권위와 청성파의 역사를 존중하며 수용합니다. 무림맹에서 청풍장으로 향하는 길에 소초산은 오룡삼봉의 남궁이 조영령 그리고 청풍장주 막동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남궁이는 소초산을 무시하며 하대하지만 소초산은 이를 대범하게 받아넘깁니다. 소초산의 예리한 눈빛과 깊은 눈동자의 남궁이는 순간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한편 조영령은 소초산의 무공을 시험해보려 하지만 소초산은 그녀의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피합니다. 조영령은 소초산을 무시하며 청성파의 무공이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청풍장에 도착한 일행은 장래의 안전을 위해 마도 인파영의 습격을 대비합니다. 구조충은 강력한 무공을 지닌 고수였고 청풍장의 요청에 도와주러 가는 도중에 마도 인파영을 만나고 그에게 단 2초 만에 패배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청풍장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청풍장주 막동은 그들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소초산은 우연히 인파영과 마주치고 인파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8권 완결난 작품이고 비교적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독자들의 호불호가 갈린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소설 전개가 좀 산만한 느낌이 들면서 집중이 잘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가벼운 주인공의 성격과 개그 내용들이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쉬웠던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섣불리 평가하면 안되는 게 평가 댓글들을 보더라도 재밌다는 분들도 계셔서 취향 따라 읽으시면 될 듯 합니다. 예전에 백준 작가의 초일과 송백을 나름 재밌게 봐서 시간 나면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